안녕하세요.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연준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의 강의는 13주차죠. 13주차의 진로 탐색과 미래 설계 부분인데 그중에서 세 번째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들은 우선 진로 설정, 취업 고민, 그다음에 성공적인 대학 생활은 무엇인가, 취준하기 좋은 대학 해가지고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설정 취업 고민, 미래 탐색과, 진로 탐색과 미래 설계인데, 자, 그 왜 대학교 1학년 이제 막 입학을 했는데 취업 얘기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을 들어와서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진학, 취업, 창업들이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로 설정을 잘 해야 하고 그 진로 설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취업 고민도 알아서 해결이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취업 고민까지 엮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진로 설정이라는 부분을 그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진로 설정이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심리 검사라든지 진로 무슨 테스트 이런 것들을 했을 거예요. 저희 센터에서도 직접 하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냥 담임 선생님이 시키니까 하는 느낌으로 이제 재미 반, 그다음에 시키니까 하는 거 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셨을 건데 지금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런 심리 검사들이나 아니면 직업 선호 검사 같은 것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재미를 넣는 부분보다는 고민을 넣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 대학생활 기간이 4년이죠. 1, 2, 3, 4학년 하고 졸업을 하는데 대학교를 여러분이 고를 때 얼마나 고민을 해봤을까요? 기본적으로 나는 이 대학을 가겠어 라든지 나는 이 정도 대학급은 가겠어 라고 고민을 하는 시간이 보통은 고등학교 내내 고등학교를 들어간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뭐 못해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대학교를 어디 갈까, 내 수준에서는 어떤 대학을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죠. 2, 3년 정도는 고민을 하고 4년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 생활은 회사를 들어가면 25년 정도를 살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회사 선택을 해서 그 회사에서 살았다. 뭐 이직도 할 수 있고 그 회사에서 쭉 다닐 수도 있지만 회사 생활이라는 게 지금은 또 정년이 연장이 돼서 25년보다 더 길게 생활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취업을 하실 때는 거의 30년 정도를 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25년에서 30년 정도의 회사 생활을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과연 지금 여러분 선배들, 이제 진짜 취업 준비를 하는 선배들 4학년들은 어느 정도냐? 7일.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나 이제 취업할 때 됐어. 근데 보니까 4학년 2학기 되니까 그때 이제 공채라는 게 떠요. 커다란 대기업들, 삼성, 현대, LG 이런 데에서 우리 회사에 이번에 신입 사원을 뽑습니다 하고 이제 공채를 띄우는 그 공고 그 시즌이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학기로 치면 9월 4학년 2학기 오픈하는 그 개강하는 그 시즌에 딱 떠요. 이게 여러분 선배님들이 지금 이 취업 고민을 언제 한다? 요 4학년 2학기 돼서 그 공채가 뜰 때 그때 한다. 근데 지금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산수 계산법으로 봐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4년을 위해서 3년을 고민을 했는데 25년을 위해서 7일? 3년도 아니고 7일? 좀 이상하죠? 많이 이상하죠? 많이 이상하죠? 그래서 7일을 고민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래서 7일 동안 고민을 한 친구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실제로 지금 저한테 오는 여러분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안고 오는데 그 대부분이 왜 저는 서류에서 떨어지나요? 저는 왜 면접조차 갈 수 없나요? 라는 식으로 상담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4학년 2학기 여러분 선배님. 자, 그러면 이제 7일 동안 고민을 한 흔적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선은 취업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취업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첫 번째는 서류를 내요. 이력서나 자기소개. 여러분 대학 올 때도 대학 고를 때 서류를 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 쓰신 분들도 굉장히 요즘 많은데 그 자기소개서랑 이력서를 내요. 그게 합격을 하면 두 번째로 이게 바로 면접이 아니고요. 사기업이랑 대기업은 인적성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기업이랑 공공기관 NCS 시험이라는 걸 보고 공무원은 피셋이라는 시험을 칩니다. 이 시험을 통과를 해야 그제서야 이제 면접을 봐요.
그런데 7일을 고민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첫 번째로 7일을 고민한 친구들은 4년 동안 생활을 계속 놀다가 이제 정말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는 그 순간에 고민을 해서 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점이 별로 안 좋겠죠? 4년 내내 놀았을 테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직무랑 전공 관련 자격증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계속 놀았으니까. 그 다음에 직무 경험도 당연히 없겠죠. 왜? 계속 놀았잖아요. 그리고 산업군 고민의 흔적도 당연히 없을 겁니다. 왜? 대학생활 내내 놀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1, 2, 3번 영역에 해당되는 사항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보통 이력서 파트에서 이미 걸러집니다. 왜냐? 이력서에 벌써 학교를 쓰고 학점을 쓰죠. 자, 학점을 쓰죠. 그 다음에 이력서에 또 벌써 자격증란이 있습니다. 자격증 몇 개 보유하고 몇 개를 갖고 있고 어떤 자격증을 보유했고 등등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쓰느냐? 인턴 경험이나 아니면 현장 실습 경험들을 써요. 이력서에. 근데 그게 다 없는 거 없거나 굉장히 낮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3번, 4번 영역을 어디에 쓴다? 자기소개서 파트에 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저는 이런 경험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고, 등등에 대한 경험들을 막 나열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나는 7일밖에 고민을 안 했어. 왜? 대학 생활이 너무 재밌고, 그래서 노는 거죠. 왜 놀았을까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고등학교 내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대학을 가면 놀아도 된다라고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실 겁니다. 실제로 대학 들어와서 놀면 취업이 망해요. 왜? 7일밖에 고민 안 할 거예요. 언제 고민하냐면 실제로 취준생들, 이제 여러분 선배들, 4학년 2학기 되는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언제부터 취업 고민을 해봤나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공채 뜰 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실제로. 그러니까 진짜로 7일 정도도 고민을 안 한 채로 지원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정도밖에 고민을 안 했으니까 어떻게? 이 1, 2, 3, 4번에 이 영역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안 좋은 상황으로 서류가 작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7일 동안 고민을 한 결과는 서류가 떨어집니다. 서류가 떨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바로 발생이 되느냐? 시험도 못 보고 면접도 못 가니까 당연히 취업이 안 되겠죠. 7일간 고민을 한다. 그럼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부터 대학 생활을 차근차근히 열심히 잘 구성해서 계획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큰 걱정 없이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공적인 대학 생활은 뭘까? 이제 대학생의 성공 기준은 무엇일까? 해가지고 성공, 명성, 부, 돈. 자, 현재 지금 대학교 4학년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실제로 물어본 거예요. 실제로 조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선배들한테 지금 당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4학년 2학기인 여러분 선배들한테 그랬더니 87%의 학생들이 응답을 했는데 답변이 다 삼성전자 취업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당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해가지고 답변을 쓰게 만들고 그 밑에다가 왜 그 목표를 설정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당연히 또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92%의 학생이 돈을 제일 많이 줘서요. 라고 응답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다? 지금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란 돈 많이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떠한 성공, 무엇이 나의 기준의 성공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면접에서도 실제로 물어보는 질문인데 정말 희한한 건 성공의 가치가 이미 부라고 결정을 한 친구들이 이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 지금 지원한 이 회사는 무슨 기준으로 고르셨습니까? 본인의 직업 가치관은 뭔가요? 그리고 돈, 회사 이름, 대기업 중에 하나를 골라봐요. 그 다음에 본인의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실제로 여러분이 회사에 면접을 가게 된다. 그러면 10개 회사 중에 8군데 이상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내가 성공의 가치 기준이 부야, 돈이야. 근데 면접관이 물어본 거죠. 직업 가치관이 뭔가요? 라고 했더니 그럼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돈을 많이 주는 직업을 고르는 것이 저의 직업 가치. 이상하죠? 뭔가 좀 이렇게 면접장에서 말하기 좀, 그죠? 그러니까 본 삶의 가치가 뭔가요?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제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방향이라고 생각. 뭔가 답이 이상하죠? 면접장에서 면접관한테 말하기 조금 뉘앙스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직업을 언제 고민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삶의 가치에서 나는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라는 고민을 언제 하느냐? 이 취업 준비하는 이 시기에 해요. 그 시기가 언제요? 아까 말한 4학년 2학기 공채가 떴을 때. 그러니까 대학교가 4년이라는 시간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고민을 해? 4학년 2학기 때 되면 언제 대학을 떠나야 돼. 취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다 선배가 삼성전자 가서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그럼 선배가 갔다고 삼성전자 고르는 거는 그러면 너는 선배가 죽으라 그러면 죽을 거야? 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건 아니죠.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배가 삼성을 갔는데 너가 왜 삼성을 가야 돼? 라고 물어보면 선배가 월급 통장을 보여줬는데 이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쌤. 이러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학교 4년 내내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돈 많이 주니까 삼성을 가야겠어. 라고 목표가 잡힌 거잖아요. 그러면은 면접장에서 면접관이 질문을 했을 때 갑자기 본인은 삶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돈을 잘 벌어서 그 돈 가지고 먹고 살기를 잘해.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의 답변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옳은 답변이냐는 거죠. 옳은 답변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가치 기준이 진짜 그거라면. 그런데 이렇게 답변이 치닫는 이유는 고민의 시간이 적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선배들이 삼성을 갖고 그 선배들이 돈을 많이 벌고 그 팩트만 보는 거죠. 언제? 단 7일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시간에 촉박해서 나의 꿈을 설정하거나 나의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입니다. 자, 그러면 취업 재수 한 번도 안 하고 한 번에 취업한 여러분 선배님의 스펙을 한번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배는 어땠길래 삼성을 한 번에 뚫어가지고 취업 재수 삼수도 없이 요즘은 취업 재수 삼수가 거의 기본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없이 갈 수 있었을까? 자, 그 선배의 스펙, 성실성 어필 가능한 어디 가도 꿀리지 않은 짱짱한 학점. 이 친구의 학점은 짜잔, 네, 4.01이었습니다. 자, 4년간 투자해야 나오는 학점이겠죠? 왜? 저게 최종 학점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4.0 이상을 4년 내내 유지를 했다는 소리. 그죠? 그러니까 4년간 투자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희생과 배려가 어필 가능한 봉사시간. 이 친구의 봉사시간은 총 400시간. 면접관도 놀랬던 시간입니다. 짜잔. 3년이나 투자를 한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더십 어필 가능한 동아리 회장 경험. 자, 동아리 회장을 1년간 지속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1년간 투자를 했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글로벌 역량 어필 가능한 해외 경험 및 높은 어학 점수. 이 친구의 어학 점수. 교환 학생을 1학기, 한 학기를 갔다 왔고, 토익 980점에 중국어까지 하는 공대생이었어요. 중국어 5급을 갖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이걸 만들기 위해 1년간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 역량 어필 가능한 현장 실습 및 인턴 경험. 자, 이 친구는 현장 실습 2번에 인턴 6개월의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장 실습을 2번을 했었어야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2년 동안 투자를 한 상황이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대학 4년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4년 내내 열심히. 정말 4년 내내 열심히 산 게 티가 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7일을 고민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정도의 스펙이 안 나오겠죠. 이 정도의 스펙이 안 나오니까 그 뒤에 어떻게 이 7일을 고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방금 앞에서 말한 대로 취업 재수의 길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그 4년을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우선은 1학년 분들이시잖아요. 1학년에는 제가 추천하는 게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따기 쉬운 자격증 취득. 그래서 다양한 활동 위주의 경험을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3, 4학년 때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대학 수업이 여러분 이제 계속 들으시면 알 건데 1, 2학년 때까지는 대학 수업 전공 수업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3, 4학년 때 갑자기 현격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 과목이 좀 쉬울 때, 내용이 좀 쉬울 때 뭘 해야 돼? 외부로 나가는 활동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이고, 어, 제가 진짜 추천드리는 거는, 뭐 봉사활동도 추천드리지만, 동아리 활동을 엄청 추천드리는 게 이유가 요번에,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연봉을 원체 많이 줘서 지금 여러분 선배님들은 삼성전자가 이제 원탑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요번에 삼성전자 서류가 발표가 얼마 전에 났어요. 제가 지금 이거 녹화하기 한 2주 전에 발표가 났는데,
2주 전에 서류 발표에서 이제 합격자와 탈락자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합격자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스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동아리 활동을 1년 이상. 근데 이제 내가 4학년 2학기인데 삼성이 목표였어.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서류가 떨어진 거예요. 학점도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저한테 문의가 왔더라고요. 상담 문의가 와서 상담을 해줬는데 저는 뭐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학점도 좋고 스펙도 좀 나름 관리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삼성의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가 상담 주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상담 스펙을 분석을 했죠. 분석을 했는데 보니까 비영리 활동에 조직 경험이 없더라고요. 비영리 활동이라는 건 뭐다? 돈을 안 받는. 동아리 활동이죠.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 경험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동아리 활동 왜 안 했어요? 그랬더니 공부만 했대요. 공부만 해도 되긴 한데 요번에 삼성은 조직 경험이 있는 친구들을 선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근데 저 4학년 2학기인데 이제 동아리 가입해도 될까요? 가입할 수가 없죠. 왜 4학년 2학기 지나면 졸업인데? 너 초과학기 다닐 거야? 학점이 이렇게 좋은데 초과학기 다닐 필요도 없지 않냐? 그랬더니 네, 필요 없죠. 그럼 뭐하러 동아리를 삼성 때문에 1년을 더 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이 돌아가요. 삼성을 왜 가고 싶어? 돈을 많이 줘서요가 또 나와요. 그러면 너 정도 스펙에 이 정도가 되면 삼성전자 말고 현대자동차를 써라. 그쪽으로 좀 방향을 틀자라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 2학년 때 뭘 해놔야 돼?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놔야 돼요. 인하대학교가 전국에서 4년제 대학 중에 동아리 개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경험 쌓기 정말 좋은 대학을 온 거예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 같은 거 그리고 봉사를 하는 동아리도 굉장히 많고 자, 그럼 2학년 때는 어떻게 한다? 똑같아요. 봉사, 동아리, 따기 쉬운 자격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봉사 동아리 설명을 했고 따기 쉬운 자격증이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 컴퓨터 활용 능력 1, 2급, 한국사 1, 2, 3급. 이런 거. 정말 따기 쉬운. 그리고 삼성이 요번에는 이제 동아리 경험 1년을 기준으로 잡아서 서류를 이제 탈락을 시켰는데 바로 직전에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공채에서는 어떻게 쳤냐면 공대분들은 자격증이 한 개도 없으면 서류 탈락을 다 시켰어요.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증란이 공란이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서류가 다 떨어졌어요. 바로 직전에. 근데 요번에는 동아리가 1년이 없으면 다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다? 자격증 한 개랑 동아리 1년 정도는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왜 나는 삼성 생각도 없었는데, 그리고 내가 취업 준비할 때는 삼성이 뭐 그렇게 지금처럼 잘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는데, 굳이 그 기준으로 맞춰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굳이 그 기준으로 안 맞춰도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빡세게 맞춰야 돼요. 더 힘들게 맞춰야 돼요. 왜냐? 갈수록 상황은 안 좋아져요. 지금 삼성에서는 굉장히 많이 뽑고 있는 채용 규모가 굉장히 높은 회사 중에 하나긴 한데 그 채용 규모를 다 채우고 나면 그때부터는 당연히 많이 아프겠죠. 그럼 이제 다른 산업군이 삼성이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 산업군처럼 흥하는 산업군이 나와야 되는데 반도체 이후에 어떤 산업군이 흥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배터리 산업군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배터리 산업군은 인력 구조가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완성이 되는 상황. 이고 그거를 더 키우려면 아예 지금 LG처럼 아예 계열사를 이렇게 분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건 여러분이 3, 4학년 때 와서 제 강의를 따로 또 들으시면 제가 이런 분석 강의를 또 해드리거든요. 그때 들으시면서 요런 회사들이 잘 나가는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이 산업군이 변화가 돼서 다른 회사가 뜨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들은 기존에 잘 나갔던 회사들이 어떻게 인재 채용을 했는가 분석을 해서 그거를 벤치마킹을 해요. 근데 이제 삼성이 자격증이랑 동아리 가지고 한번 했잖아요. 그럼 그게 다음에서 이게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이 기업의 제2 기업에서 이걸 비슷하게 운용해 간다는 거죠. 카피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는 이거보다 더 이거 플러스 뭐가 더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줄어들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 2학년 때 뭘 해야 된다? 자격증 따놓고 동아리 활동 같은 거, 봉사활동 같은 거를 좀 많이 해놓는. 그리고 나서 이제 3학년이 되면 뭘 해야 된다? 이때부터 이제 영어 공부가 들어가야 돼요. 영어 공부가 들어가서 3학년 2학기가 끝나고 내 인생의 최고의 영어 점수를 받아놓는 게 좋은 이유는 영어 점수는 만료 기한이 2년 있어요. 그래서 1, 2학년 때 굳이 영어를 미리 해둘 필요가 없어요. 왜냐 1, 2학년 때 점수를 따주면 4학년 전에 만료가 돼요. 그래서 무조건 다시 한번 쳐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1, 2학년 때 영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고 3학년이 올라가면 그때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해서
3학년 2학기 끝나고 겨울방학 때 영어 점수 최고점, 내 인생 최고점 따놓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전공 역량 강화를 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 인하대학교 전공 수업들은 거의 다 팀 프로젝트 수업이 한두 개씩 이렇게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팀 프로젝트 수업들을 많이 하면서 이런 팀플레이 경험 그리고 그것들이 나중에 자기소개서 경험 녹여낼 수 있는 경험으로 써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대분들은 3학년 2학기 끝나고 겨울방학이 되면 영어 점수 취득과 함께 뭘 스타트해야 되냐? 기사 공부 스타트. 그래서 이 기사 공부를 왜 해야 되나요? 저는 공기업 갈 생각이 없는데 라는 친구들이 여러분 4학년 선배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공공기관 공기업 같은 경우는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줘요. 10점이나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10점을 따기 위해서 공공기관 공기업을 가는 친구들은 기사를 무조건 따야 되는데 문제는 나는 그런 거 갈 생각이 없어. 사기업, 삼성이나 현대나 LG 이런 걸 갈 생각이야. 그러면 굳이 기사가 가산점도 없고 하니까 안 따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기사가 없이 면접을 가잖아요? 그러면 면접관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전공 관련 자격증이 왜 없나요? 라고 물어봐요. 정말 희한한 게 전공 관련 자격증이 특화가 되어 있는 자격증은 기사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그 면접을 떨어진 친구가 저한테 또 상담 시청에서 오거든요. 진짜 많이 와요. 떨어지고 나면 진짜 상담 요청 많이 하는데 그 친구들이 아니 쌤 저는 공기업 면접을 간 것도 아니고 삼성 면접을 갔는데 왜 전공 관련 자격증 없냐고 왜 물어봐요? 이 질문을 진짜 많이 하는데 그럼 너는 왜 전공 관련 자격증 왜 안 땄는데? 라고 물어보면 아 이거 기사인데 기사는 공기업 공공기관에서나 따지 사기업에서 따라하는 소리 못 들어봤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럼 너 기사 자격증 발급해주는 그 홈페이지 큐넷이지 큐넷 거기 들어가봐. 거기 들어가서 기사 자격증은 공기업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 만들어진 시험입니다. 라고 목적이 써져 있냐고 한번 봐봐. 그럼 애들이 그렇게 안 써 있는데. 왜 그렇게 안 써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안 써 있죠. 근데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라고 물어보면 선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더 웃긴 건 그 선배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카더라 카더라. 실제로는 기사 공대분이다. 그럼 기사는 그냥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취업 준비가 굉장히 원활해지고 기사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이제 기사가 없는 특정 학과가 몇 개 있거든요. 그럼 그 학과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산업군, 내가 생각해뒀던, 난 이 산업군에 이 회사, 이런 회사를 가고 싶어라는 그 산업군에 관련된 활동이나 그 산업군에 관련된 자격증을 따놔야 된다라는 거죠. 언제? 3학년 2학기 끝나고 겨울방학 때 그 공부를 하던가 그걸 따던가. 그래서 4학년 넘어갈 때 어떻게 취득을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4학년 1학기가 되면 기사 취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을 하고 이때 뭘 해야 된다? 현장 실습이나 인턴 경험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현장 실습이나 인턴 경험을 하라고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딴 게 아니죠. 실제로 기업 경험이 있냐 없냐 때문에 취업이 잘 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 실습 센터랑 저희 학교에 현장 실습 지원센터, 그다음에 IPP 듀얼 공동훈련센터라는 센터가 있어요. 저희처럼. 근데 저희는 상담을 해주는 조직이고 거기는 이런 현장 실습이나 인턴을 연결해주는 조직이에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그거를 4학년, 3학년 2학기 때부터 그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셔서 이 내가 지원할 만한 자리가 있나 있으면 빨리 신청을 해서 저런 경험들을 취득해 놓는 거. 그다음에 4학년 2학기가 된다. 그러면 진짜 취업 준비하는 시기가 되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 자기소개서 쓰고 인적성이나 NCS 준비하고 면접 준비 미리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4년을 꾸준하게 이런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한다. 그러면 취업 준비는 굉장히 쉬울 겁니다.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니까 어려운 거. 이거를 언제 하려고 그래? 4학년 2학기 때 몰아서 하려고 하니까 취업 재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학점 관리. 왜냐? 학점이 높을수록 합격률은 무조건 잘 나옵니다. 서류 합격이든 면접 합격이든 무조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점은 꾸준하게 관리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취준하기 좋은 대학, 이다대학교. 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센터는 대학 일자리 센터고요. 저희 센터에서 하는 거는 이런 상담이나 강의, 그다음에 모의 면접, 뭐 자기소개서 특강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거 이외에도 청년 취업 아카데미라고 실전으로 여러분들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뭐 6개월짜리 과정들도 있고 3개월짜리 과정들도 있고 추천 채용이라고 해서 그 대기업은 아닌데 뭐 인천 근방에 있는 이제 중견 중소기업에서 인하대학교 우수 인재를 추천해 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이 와요. 근데 추천 채용은 저희 학교한테 의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보다 훨씬 서류 합격률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장학생 뭐 인턴십 같은 것도 있고 K노브 스쿨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R&D.인하.ac.kr이라고 산학협력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4학년 1학기들 대상으로 R&D 인턴십 모집을 해요, 항상. 그래서 아까 말한 인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조직이고, 그다음에 IPP 듀얼 공동훈련센터가 인하 IPP.인하.ac.kr 여기가 일학습병 채용 연계형 진행하고 있고, 현장 실습 지원팀 인턴십.인하.ac.kr 해가지고 여기 현장 실습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ww.인하.ac.kr이 이제 저희 학교 홈페이지잖아요. 그 따따따를 바꾸면 돼요. 뭐로? 잡 혹은 R&D 혹은 인하 IPP 혹은 으로만 바꾸면 여러분은 관련 사이트들을 가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상담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1, 2학년 때 미리미리 해두면 좋다라고 했으니까 그 상담을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아까 말한 대로 잡점인하.ac.kr을 들어가면 돼요. 거기에서 어떻게 로그인을 하십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나서 상담 지도에 방문 상담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진로 취업 상담 1이라는 게 이걸 클릭을 하면 이런 캘린더가 뜨는데 이 캘린더에서 스크롤바를 내리시면 저희 상담을 해주는 선생님들 6분의 리스트가 뜹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아무나 고르셔도 돼요. 저희는 전공으로 구분을 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초록색 뜨는 게 그게 상담 예약이 가능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저 날짜, 저 시간 전에 선생님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줌이나 전화, 이메일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날짜, 저 시간 전에 이렇게 상담 진행할 거니까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라고 연락이 갈 겁니다. 그럼 그대로 준비를 해놓고 상담을 진행하시면 되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 센터를 방문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저희 센터는 학생회관 기동플라자 3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 예약 같은 거 지금 너무 후딱 지나가서 잘 못 들었어요 하시면 카카오톡 인하대학교라고 치면 아마 제일 위에 뜰 겁니다. 인하대학교 대학일자리 센터가 제일 위에 뜰 건데 그거를 친구 추가해두세요. 그리고 거기에다 간단한 거를 물어보시면 바로바로 대답을 해. 자, 이제 강의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게 끝났는데 우선은 대학 들어오셨으니까 대학 생활을 마음껏 즐기셔야 하는데 그 마음껏이 술 먹고 노는 마음껏이 아니고 어떻게 이것저것 활동 많이 하고 이것저것 다양한 뭐 자격증이나 공부나 아니면 활동들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4년의 생활 자체가 정말 알차게 구현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선배님들처럼 저는 왜 안 해놨을까요? 저는 왜 이걸 몰랐을까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준비가 차근차근 잘 돼 있어서 나중에 저를 만났을 때 4학년 때 저를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안 볼 수 없을 거예요. 거의 다 4학년 분들은 제 이름을 모르면 간첩이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거든요. 4학년 때 저를 찾아왔을 때 선생님 1학년 때 강의해 주신 거 잘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봐주세요라고 해주시면 저도 그래 잘 살았구나. 이 정도면 뭐 어디든 갈 수 있겠다. 라는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남은 주차 수업이랑 남은 학기들, 남은 대학 생활들 잘 꾸려나가시길 바라고 나중에 취업 준비 진짜로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만나 뵀으면 좋을 것 같고 취업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 자체가 잘 구현이 돼야 나중에 취업도 만족하는 데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취업 생각 없고 창업 생각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창업 지원단이 또 있어요. 거기에 가서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저는 대학원 갈 거예요. 대학원 가시고 나면 대학원 가고 나서도 또 어쨌든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시라고 좀 잔소리처럼 비슷하게 취업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수업 잘 들으시고 활동, 그다음에 학점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